안녕하세요, 코인포인트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영상들 보면 다 비슷해요. 비트코인 곧 간다, 출발한다, 이번엔 다르다,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 받쳐준다. 시장이 이렇게 친절하고 예측이 가능했으면 우리 다 부자 됐습니다. 현실은 뭐냐면 누가 곧 간다 이렇게 외칠 때마다 한 번씩 뒤통수 치고 멘탈은 손절 버튼 위에서 떨고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딱 이 얘기만 할게요. 트럼프 내부자라고 불리는 지갑에서 왜 계속 매도하는지, 이 트럼프 내부자 이야기만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왜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지 최신 뉴스 기사들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인판에서 내부자 매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회사 주식이 아니라서 내부자가 팔 수 없는 구조인데 왜 내부자라고 할까? 이 시장에서 내부자처럼 움직이는 돈이 있어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선물 포지션이 열리고 발표가 뜨자마자 정리되고 왜 떨어지지? 할 때 이미 먹을 만큼 먹고 포지션이 정리된 돈이요. 내부자는 선물로 많이 움직입니다. 2025년 10월에 어떤 지갑이 대규모 비트코인 숏을 잡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기 직전에 포지션을 잡았다는 기사가 있어요. 포지션 사이즈로 보면 비트코인 6,200개와 이더리움 9만 1,000개를 숏 포지션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관세빔 나올 때 수익률이 이미 400억 가까이 되는데 단순히 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정확하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기 기사에는 비트 200개를 추가로 숏을 잡았다. 또 이 기사에는 비트 숏 사이즈를 2100개까지 늘렸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숏을 잡는 포지션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서 사람들이 이 지갑을 트럼프 내부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요즘 시장 상황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정책 이야기를 할지, 무슨 전쟁을 일으킬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숏을 잡는 거예요. 이런 숏은 가격이 떨어져서 번다가 끝이 아니고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요. 위에서 아직 정리 안 끝났다. 반등? 아직 일러. 롱 잡으면 피 본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메시지가 퍼지면 개미들은 공포에 팔고 롱은 손절하고 유동성은 얇아지고 조금만 흔들어도 크게 내려가요. 그때 다시 현물로 담는 쪽이 누굴까요? 바로 기관이죠. 기관은 절대 분위기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감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바닥 같아 보인다고 매수 버튼을 누르지도 않아요. 기관이 움직일 때는 항상 조건이 먼저 갖춰집니다. 그 조건의 핵심은 공포입니다. 공포가 막 시작된 구간이 아니라 이미 시장 전체에 충분히 퍼져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지쳐버린 상태, 그때 기관은 움직입니다. 보통 이 과정은 단계가 있습니다. 숏 포지션이 먼저 시장을 누릅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반등이 나와도 금방 다시 눌립니다. 흐름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 생각이 퍼지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둘 손절을 합니다. 버티던 롱 포지션도 결국 청산되고 시장에 남아있던 매수 의지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 움직임은 오히려 더 변동성이 커지죠. 참여자가 적으니까 조금만 흔들어도 크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기관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대에서는 누가 매수를 해도 가격이 쉽게 튀지가 않거든요. 위에서 쫓아오는 매수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사도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관은 한 번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분할로 시간을 나눠서 천천히 담습니다. 차트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매수는 차트로 보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캔들러도 없고 누가 샀다는 신호도 없습니다. 대신 ETF 자금 흐름, 현물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에만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분위기는 여전히 안 좋은데 가격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내릴 재료는 많은데 생각보다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뒤늦게 깨닫죠. 누군가는 공포 속에서 매수했구나. 정리하면 이겁니다. 혹시 공포를 만들고 그 공포가 충분히 소화된 뒤에 가장 차분한 자금이 비트코인을 현물로 담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더 빨리 들어가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그 공포를 견디고 누가 그 공포를 이용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던 쪽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내부자는 2025년 10월 이야기고 이제 2026년 1월 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뉴스 보면 미국 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관망해라, 위험 회피해라 이런 단어들만 보이죠. 근데 이런 날에 진짜 봐야 하는 건 뉴스가 아니라 기관의 ETF 자금이에요.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하루에 4억 8,600만 달러의 순유출이 잡힌 날이 있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에서 유출이 컸다는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최신 기사를 찾아보면
여기저기서 ETF 순유출이 있었다고밖에 안 나와요. 이걸 대충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ETF는 그냥 개미들의 심리가 아니라 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수치로 찍히는 창구입니다. ETF에서 돈이 빠질 때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리스크를 줄일 때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변하냐? 예전에는 고래가 장난치려면 시장 전체를 움직여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ETF가 생기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타이밍이 훨씬 더 명확해지고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ETF에서 돈이 빠질 때 상승이 쭉 나오는 장이 아니라 튀면 팔고 위에서 계속 눌리는 장이 돼요. 개미들이 겁먹어서 파는 게 아니라 기관이 조용히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장이 점점 싸늘해지는 거죠. 거기에 트럼프 내부자가 숏을 친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 시장인 거죠. ETF 자금은 감정이 없어요.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충성도 없어요. 그냥 수익률이랑 변동성, 포트폴리오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코인판 내부 재료만 보다가 맞을 가능성이 커요. 트럼프의 전쟁 뉴스 한 줄에 ETF 한 번의 순유출이 내부자라고 불리는 지갑의 숏 포지션 같은 방향으로 겹치면 그때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급락을 악재라고 부를 때 누군가는 그 악재를 이미 숏 포지션으로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자들은 언제 파느냐? 정답부터 말하면 정확한 고점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대신 내부자처럼 움직이는 돈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신나서 이제 출발한다고 할 때 조용히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고 뉴스 이벤트 직전에 변동성이 딱 터지기 일보 직전에 숏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면서 회복이라고 포장할 때 그 반등을 먹는 거죠. 지금 ETF 흐름이 딱 그걸 말해줘요. 연초에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며칠 새 강하게 빠졌습니다. 이건 시장이 한 방에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계속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일 위험한 행동이 두 가지예요. 첫째, 레버리지로 확신하는 거. ETF에서 돈이 빠질 때 시장은 생각보다 쉽게 휘청합니다. 이제 바닥이겠지, 이 정도 되면 오를 때 됐지, 다들 무서워할 때 공포에 사야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퍼지는 순간 시장에 롱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롱이 쌓인다는 건 청산 버튼이 어딘가에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청산 버튼이 많아질수록 내부자는 시장이 더 쉬워집니다. 왜냐면 직접 던질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만 밀면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손절 버튼을 눌러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레버리지는 그냥 청산 버튼이 됩니다. 둘째, 공포에 던지고 다시 비싼 값에 재진입하는 거. 이거 진짜로 반복되면 계좌가 천천히 녹습니다. 이런 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딱 하나만 해요. 확신 대신에 대응을 합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먼저 ETF 자금 흐름을 최소 일주일 단위로 확인해 보세요. 하루 유출은 흔들림일 수 있지만 연속 유출이 계속 나오면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다시 눌릴 확률이 커집니다. 또 이벤트 일정 앞두고 포지션을 줄이는 쪽이 살아남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기술주랑 똑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안전자산처럼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면서 변동성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게 바로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정보 싸움이기도 하고 심리 싸움이기도 해요. 내부자처럼 움직이는 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 어디서 겁먹는지, 어디서 흥분하는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지금은 상승 하락을 맞추는 장이 아니고 살아남는 장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단순해요. 레버리지 줄이고 연속 유출 체크하고 이벤트 앞두고 욕심을 줄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진짜로 강해지는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ETF가 다시 꾸준히 순유입으로 바뀌고 리스크가 잠잠해지고 반등이 하루 반짝이 아니라 며칠 연속으로 이어질 때 그때는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해진 거예요.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첫 번째는 멘탈, 두 번째는 건강이죠. 업비트랑 빗썸 차트, 특히 1분봉을 보고 있으면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심장박동만 올라갑니다. 티키틱비 하면서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루 종일 반복하면 결국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수익이 아니라 피로입니다. 집중력이 아니라 예민함이고요. 진짜 무서운 건 시장이 내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 체력, 내 기분, 내 사람들을 조용히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투자는 결국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래 버티려면 필요한 건 매수 타점이 아니라 멘탈이랑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차트 잠깐 끄고 쉬세요. 지금 내 몸이랑 내 사람들 챙기는 게 결과적으로 내 투자 실력도 살려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코인포인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는 투자에 대한 참고용이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